네, 안녕하세요. 을지로위원회 현장국가자 원순입니다. 오늘은 좀 긴급사항 때문에 기자회견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대량 해고 위협에 직면해 있는 경비 노동자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버지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만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는 정부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사실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우선 하도록 하고요. 우선 저희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우원식 의원님 참석하셨고, 그다음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우원식 의원님 말씀, 두 분 말씀을 듣고 기자회견문은 그냥 이걸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만수 씨, 아파트 경비 노동자, 감정 노동에 시달리다가 분신하시고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 산재가 인정됐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동안 아파트에서의 감정 노동에 시달리던 그런 아파트 경비 노동자에게 감정 노동을 인정을 해서 산재를 인정한 것이 첫 번째 경우고, 그래서 그건 매우 환영할 만한 조치다. 저희 을지로위원회가 그동안 수차례 이 부분을 강조해 왔는데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그런 것하고 연장을 해보면 산재를 인정할 만큼 감정 노동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사업장이 우리가 사는 아파트인데, 그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는 산재가 일어난 사업장입니다. 그 사업장의 동료 노동자들이 저는 해고의 위기에 있어 다시 파업을 논하고 있는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국가기관으로부터 산재가 인정된 만큼 그만한 문제가 있었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산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누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 경비 노동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최저임금의 90%를 주다가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100%를 줘야 되는데, 그 최저임금이 좀 오르기 때문에 시급 한 900원 정도 오릅니다. 그렇게 되면 임금 인상률이 한 19% 정도 오르게 되는데, 전체 경비 노동자가 한 25만 되고요. 19% 임금 인상에 따라서 관리비를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 경비 노동자를 운영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한 20%, 5만 명 정도가 위험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을 잃을 위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분들의 오르는 19%의 반, 한 달에 한 18만 원 정도 오르게 되는데 한 9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나머지 9만 원은 이 정부가 반열되도록 하고, 나머지 반은 입주민들, 결국은 서비스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커피값 한 잔 아껴서 나머지 반을 보존하게 해서 유지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충분히 노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도 국가 재정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건데, 이분들이 대부분 노인들이고, 그래서 다른 데 쓸 것이 아니라 이분들 5만 명을 지키는데 정부 예산 쓰는 것은 충분히 가당한 일이고요. 그리고 작은 마을에서도 치안을 위해서 경찰이 있고 마을 청소를 위해서 환경미화원을 두고 있는 것인데, 이 아파트라고 하는 집단 주거시설 안에 그 공공성을 인정한다면 충분히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아버지들이 택하는 마지막 직장인 경비의 일자리를 지켜주는 것, 그거는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은 그 반 예산인 285억의 예산을 5만 명에 해당하는, 그리고 인상분의 절반 50%에 해당하는 것을 지원하자라고 하는 게 저희들의 주장이고, 285억인데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 한 100억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정부 이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는 곳이 정부고, 정부가 나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예산,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첫 번째 일이라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겁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이것을 두고 국회 의지에 딸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국회 의지가 이만하면 됐지 얼마나 더 하란 말입니까? 그동안 그렇게 두 차례 얘기했고 우리 아버지들이 이렇게 위험한 지경에 있고 그리고 그 서비스는 꼭 있어야 될 서비스고 그리고 아파트라고 하는 집단 주거시설 안에 공공성이 있고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회 의지에 달려있다. 그리고 우린 반도 못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도대체 4대 강에 아직도 이자 보전하느라고 7, 8천억씩 쓰면서 180억 더 하자고 하는데 그걸 못한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정말 화나는 일입니다. 이렇게 예산 운영하면 안 됩니다. 사자방 비리 캐자고 하는데 그걸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당에서? 정부에서 있습니까? 경비 노동자 5만 명 지키자는데 왜 그거 못합니까? 그것도 그렇게 해야 정말 경기가 어려운 그래서 관리비 한 푼이라도 아끼고 싶은 아파트 입주민 우리 국민들한테 당신들도 커피값 한 잔 아낍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아직 협상이 좀 남아있으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다시 이거는 정부와 여당이 좀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야당이 아무리 얘기해도 편성권을 갖고 있는 그 정부가 안 해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국회에게 그 공을 넘기지 말고 편성할 수 있는 곳에서 이제 이만큼 의지를 보였으니까 편성해 주시고요. 학교 비정규직 문제도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기간제법에 의하면 명절 상여금을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하는 것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입니다. 차별 시정하자고 하는 거예요. 비정규직법에 보면 명백하게 차별은 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차별하면 안 됩니다. 일반 회계로 예산 편성할 수가 없어서 정 안 되면 마지막 조건이 부대 조건으로 지방재정 교부금에다가 이렇게 편성하도록 하고 올해부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예산 편성할 수 있는 조건만 달아놓자는 게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그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차별을 방치하고 차별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시하는 일반 회계에서 당장 편성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그것이 비정규직을 차별을 해소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입니다만 예산 때문에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부대 조건이라도 달아서 이 문제를 차츰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자라고 하는 저희들의 제안을 수용하기를 적극적으로 요청합니다. 예, 다음 장하나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고용노동부는 단초 한 23억 원 정도 되는 예산을 가지고 아파트 경비 노동자, 고령 노동자들의 해고대란을 막을 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특히 을지로위원회에서 285억 증액으로 실효성 있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자 이렇게 주장하게 된 겁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당초 223억으로 대란을 막을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가 뒤늦게나마 100억 원 정도는 투입을 하겠다고 해서 당초 주장이 얼마나 어이가 없고 사실상 아파트 경비 노동자를 그 해고로부터 구제하는데 아무 관심도 대책도 없었다는 것을 뒤늦게 자인한 셈이 됐습니다. 하지만 100억 원은 뭐가 다릅니까? 당초에 3,000명을 이 지원 대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3,000명에게 월 6만 원을 준다는 것인데요. 이는 예상이 되는 임금 증가분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그 시행령 단서 조항을 보면 전체 현재 당초에는 23명 그리고 지금은 반인 12명으로 줄여서 12명이 넘어간 13명째 초과하는 고령 노동자부터 이 지원금을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경비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용역업체들, 실제 고용하고 있는 업체들이 영세업체가 맞습니다. 그 업체 자체의 노동자 숫자가 12명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그런 인원 제한을 둔다는 건 사실상 찹대고 포대고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정말 단 한 명의 고령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그 업체라 할지라도 이 조건에만 맞는다면, 그러니까 60세 이상인 고령일 것과 내년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최저임금 90%를 받고 내년에 100%를 받게 되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해고의 위험이 있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그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불필요한 단서를 빨리 제거하고 예산도 실효성 있는 285억으로 오늘 내에 좀 오늘 오전 내에 결정을 좀 내려서 돌아가신 이만수 님도 그러하고 또 지금 사실상 정리해고로 인해 사회적인 이런 타살이랄까요? 이런 정리해고 앞에 놓여 있는 많은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실제적으로 우리 국회가 말이 아닌 예산으로 좀 보호를 해야겠습니다. 이것도 못하면 2천억도 아니고 겨우 285억 가지고 국회가 쩔쩔매고 정부도 생색내기에 그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어른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사회라고 주장했던 것, 그리고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고 얘기했던 것 모두 물거품이 되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그리고 새누리당의 285억 오늘 안에 간단한 결단이라고 생각됩니다. 반드시 반영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것으로 경비 노동자 좀 더 부가적으로 그 학교 비정규직 명절 상여금 이야기 했는데요. 이렇게 요청한 겁니다. 원래는 일반 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하자고 한 건데 그걸 정부가 죽어도 안 된다고 하니까 세상에 전 이렇게 안 된다고 할 줄 진짜 몰랐어요. 사례강은 뭐 30조씩 갖다 쓰고 사자방 비리에 그렇게 많이 쓰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비정규직의 차별을 시정하자고 하는 예산을 죽어도 안 된다고 하는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회계직은 부대 조건에 교육부는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으로 명절 상여금을 연 100만 원 수준으로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단 예산 마련을 위해 2015년부터 향후 2년간 단계적으로 증액 지원한다. 이렇게 하는 부대 조건을 붙이자고 하는 건데 이걸 지금 안 된다고 하고 있어서 지금 아직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못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경비노동자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한 아버지 예산 편성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